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14회 강만길 연구지원금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가득 내주신 여러분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민족문제연구소 대외주최 김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저희들이 약식으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었지만 수상자 양재 선생을 비롯한 가족분 그리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함세웅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희들 또 자연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많은 또 가르침을 받고 특히 선조들, 부모님 또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가르침을 잘 간직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양지의 또 박사님 축하드리면서 이 행사에 임합니다. 또 노령에 계신 우리 강만길 교수님과 또 강 교수님이 늘 마음에 품겨줬던 선조들, 항일 선조들 마음속에 모시면서 이 행사에 임합니다. 저희들 늘 바른 삶을 살도록 선조들과 또 하늘이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이 행사에 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몇 차례 이제 이런 시상식에 임했는데 오늘이 이제 제일 이렇게 조촐한 것 같아요. 우리 양지의 연구원님, 박사님 조촐하지만 앞으로 더 연구 많이 하라는 그런 격려로 하시고 또 훌륭한 따님을 두신 부모님께 또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학생 때 공부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박사라는 거는 네가 혼자서 잘 공부할 수 있다. 이거를 인정받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좀 영석하고 훌륭한데 저도 공부할 때 우리 선배님이 저한테 한국인들은 박사만 되면 졸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뒤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또 그 뒤에 이제 교수 자격 그 시험도 있고 그런데 한국 교수님들은 옆에 우리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냥 10년, 20년 똑같은 강의록 가지고 한다고 어느 학생들이 이제 고발도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그냥 그게 아니라 미처 요새는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 양지의 박사님 또 일제 때 탄압받았던 내용을 주제로 연구하시는데 우리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많은 자료들 더 연구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함께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뉴스 보면서 이게 정말 나란가 이러면서도 슬픈 마음이 있고 한때 광화문에서 이게 나라냐고 외쳤었는데 정말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제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상황과 뭐 비슷한 것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젊은 정말 연구자들이 그 핵심을 잘 제시해 주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물론 우리 민족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잘 제시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또 연구 더 잘하시라는 격려의 말씀도 올립니다. 제가 요새 며칠간 이제 뭐 행사를 좀 많이 했었는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주년 창립대회도 하고 또 어제는 또 주권자 국민회의 후원의 밤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참 소수들이 모이죠. 이제는 뭐 제한된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연구원들 또 역사재단 연구원들 많이 애쓰시는데
과거의 가치를 더 이렇게 놓치고 있기가 쉬운데 현실은 과거에 대한 분명한 그 가치 판단 속에서 서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역사재단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튼튼하게 지켜주고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족공동체 가치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확신을 합니다. 함께 하신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구성원 모든 분들 저희들 함께 초심을 확인하면서 또 우리보다 다음 세대 더 훌륭한 전문가들이 우리가 놓친 부분들 연구해서 아름다운 민족공동체 가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강망일 교수님께 대한 존경과 이의 지니면서 이 행사에 임합니다. 우리 양재 박사님, 교수님 되시고 연구도 많이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세현 사장님께서 강만길 연구지원금 수여의 의의와 더불어 명예의 주인공 양재 선생님에 대한 격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장님, 뜻깊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자가 간략히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개척자로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을 화두로 현실 참여에 앞장서 오신 강만길 선생의 뜻을 잇고 역사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2007년 3월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다음해인 2008년 신진 연구자들의 진보적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수여하는 강만길 연구지원금을 제정하고 5월 13일 제1회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그간 13명의 수령자를 배출하였는데 7회 때인 2014년에는 2명이 선정되었고 10회인 2017년에는 적격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제14회 강만길 연구지원금 예비심사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열렸으며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2기에 걸쳐 통과된 박사학위 논문 개항기 7편, 일제강점기 13편, 현대사 11편 등 총 31편이 심사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비해 10편이 더 배출되어 예심위원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중 3편을 후보로 선정하여 본심에 회부하였으며 11월 6일 열린 본심 결과 2020년 2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일제하 주식회사 일본 질소비료의 흥남건설과 지역사회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양지혜 선생이 제14회 강만길 연구지원금 수령자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매년 전 단기에 수여식을 개최해왔으나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뒤늦게 이곳 시민역사박물관 교육장에서 약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여식은 녹화하여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심사평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참석하신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장 김성보 연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심사위원이신 허은 고려대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심사위원이신 유바다 고려대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들을 대표해서 김성보 심사위원장님께서 선정 사유를 발표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평소에 너무나 존경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만길 연구지원금 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영광입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뵈서 너무나 기쁘고요. 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만길 연구지원금은 우리 역사의 주체적인 발전과 분단 극복의 길을 규명하기 위해서 헌신해 오신 강만길 선생님의 뜻을 후배 연구자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장입니다. 올해는 2019년 8월과 2020년 2월에 한국 근현대사를 주제로 해서 제출된 박사논문 31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한국사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더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를 개척하신 강만길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연구자들의 노력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 있는 현장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심사한 논문의 경향과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문 수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상 시기는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지만 그 가운데 일제강점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동안 식민지 연구의 부진이 지적되었는데 그러한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성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사 분야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요즘 경제사 논문 쓰기 참 힘든데 이번에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관점과 자료를 구사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역사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인 반성과 혁신이 강조되는 가운데 구사되는 자료의 폭과 깊이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의 현상은 아니겠습니다만 관점의 혁신이 자료 공개의 진전 및 디지털화와 맞물리면서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주체와 형태의 자료를 한 곳에 녹여낸 연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일동은 이러한 한국 근현대사 연구 경향을 대표하면서도 독보적인 성취를 보인 양지혜님의 논문 일제하 일본 질소비료의 흥남 건설과 지역사회를 제14회 강만길 연구지원금 수상작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논문은 일본 질소 흥남 공장을 소재로 하면서 공업사, 지역사, 도시사 등 다층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공업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 문제를 아우르면서 근대의 개발 문제와 식민지의 민족 문제를 드러내었습니다. 기업, 정책, 지역사회의 동향 등 다방면에 걸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공식 자료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일기, 회고록, 증언 등을 발굴하여 논지 전개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식민지 개발이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와 맞물리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사기업인 일본 질소가 지역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실태를 규명한 점이 주목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민의 동향을 역사의 주체로서 비중 있게 다루고 그들이 식민지 개발에 낳은 민족 차별과 환경 파괴의 피해자였음을 밝힌 점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양재님의 논문은 식민지성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먼저 식민지라는 조건이 일본 질서에게 어떠한 이점을 안겨주었는지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부전강 수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수리권, 산림권 등을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본 본국이라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개발이 진행될수록 지역 내의 위험과 빈곤은 강화되었지만 일본 본국과 달리 참정권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 권리가 제한된 식민지에서는 그 피해가 조선인 사회에 고스란히 전가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공장 내 민족 차별 문제도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 연구와 달리 민족별 임금 격차가 전시체제기에 오히려 확대된 사실을 밝히고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 과정에서도 차별이 폭넓게 자행된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은 근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여겨져 온 개발이란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점에 있습니다. 역사 서술에서도 개발이나 근대화를 바람직한 가치로서 맹목적으로 전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서 제국주의 시혜론, 식민지 근대화론이 여전히 세력을 잃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양재희님은 일본 질소의 흥남 경영 과정에서 환경 파괴, 빈곤의 확대라는 피해가 사회적 약자인 민중에게 몰려드는 과정을 고발함으로써 개발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절을 제시했습니다. 조선인 유지들의 개발에 대한 욕망에서는 민족 문제와 더불어 계급 문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해를 비롯한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한 착목은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발 비판은 지역사회의 동향, 식민지적 차별의 존재 등 이 논문의 다양한 분석을 하나로 엮는 핵심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개발 비판에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개발의 압력과 욕망을 고발하는 동시에 현대사회의 글로벌 이슈인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환기하는 실천적인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1980년 후반 경제사 연구자를 중심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이 제기되면서 일제강점기 연구는 큰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식민지 근대화론, 제국주의 시혜론이 가진 근대지상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성을 고발하다 보면 바람직한 근대성을 전제로 하게 되고, 거꾸로 근대 비판을 강조하다 보면 도대체 식민지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여전합니다. 이 논문은 개발 비판을 화두로 구체적인 사례에 입각해서 식민지성과 근대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흥남은 해방 이후에 북한 사회에서도 공업지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화학섬유, 비난론의 공장도 함흥에 있습니다. 흥남에 축적된 식민지 유산이 해방 후 어떠한 영향을 남겼는지도 앞으로의 연구 과제일 것입니다. 한편 한국근대문학연구에서는 흥남 공업지대를 식민지와 제국질서의 원천인 그라운드 제로로 파악하는 과감한 시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의 장이 활짝 열려서 양지혜님이 흥남 현장을 답사하면서 북녘의 주민들, 학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북 모두의 드리운 일그러진 개발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정보 심사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심사위원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뜻에서 축하의 뜻을 담아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함세웅 이사장께서 명예수령자 양지혜 박사에게 기념패와 연구지원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제14회 강만길 연구지원금 양지혜님은 일제하 일본 질소비료의 흥남 건설과 지역사회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개발과 지역사회에서 발현된 민족 문제를 역사학적 관점에서 새로이 조명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자료를 광범하게 섭렵한 위에 거둔 주목할 만한 성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를 연 역사재단은 양지혜님이 오늘의 성취를 넘어 한층 더 연구에 정진하기를 바라면서 경례의 뜻을 담아 이 지원금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9일 내를 연 역사재단 이사장 함세웅. 지원금입니다. 이상으로 여기 앞에 강만길 저작권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 국사편찬위원장께신 조광 교수님께서 축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1회 강만길 연구지원금 시상에서부터 쭉 관여를 해왔던 인연으로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축사를 드리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축사에 앞서서 오늘 아침 강만길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해서 수상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먼저 표하시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앞으로 계속 연찬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단한 축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비추셨습니다마는 박사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박사라고 한다면 학문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나 박사는 원래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지 않고 혼자 논문을 쓸 수 있다고 하는 학문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가 오늘날의 세태가 됐습니다. 종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제 아래에서의 이 학문적인 잔재와 더불어 박사는 학문의 완성자에게 붙여주는 칭호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 신재 박사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서 박사는 학문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간혹가다 학문의 시작을 하면서 학문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연구는 아마 그칠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오늘의 수상자 양지혜 박사께서는 특별히 좀 더 다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문의 완성이 아니라 학문의 시작이고, 학문의 시작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해주십사는 부탁입니다. 이 선배 연구자라고 하기엔 좀 민망합니다만은 여튼 연구자들이 가져야 될 공통된 하나의 원칙을 여기서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연구에 있어서 자기 사고의 개방성을 유지해 나가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사고를 뭐 식민지 근대화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뭐 이 개발론이라든지 하는 데만 집중을 시켰다면은 이와 같은 좋은 논문이 나오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흥남 비료라고 하는 한경도 지역의 하나의 조그만 지역의 사례입니다. 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나 그 역사적인 조그만 지역 사례의 예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체 식민지사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사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러한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책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자신이 기존의 틀에 얽매여 있었다면 나오기가 어려운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방성을 가지고 자신이 연구해 나갈 이 연구의 틀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자신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에 대한 확인, 이것을 계속해 나가면서 좋은 연구자가 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거북한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을 받으신 양지혜 박사는 여성입니다. 여성으로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러한 제약이 없이 남성과 대등한 차원에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런지도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외나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을런지도 모르죠. 정부는 우리나라는 아직 남성 중심으로 이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지 올바른 연구자가 되고 더 좋은 논문을 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령 주변에서 그런 걸 가끔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크게 괴이지 말고 꾸준히 연구자로서 노력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글을 기대할 만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성 연구자로서 오히려 더 남성 연구자들이 가질 수 없는 장점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여성이라고 하는 거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리고 앞으로 취직을 하는데 제약으로 작용을 할런지는 모릅니다만 그 제약을 장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일 때 아마 양지혜 박사는 틀림없이 대성이 될 겁니다. 독립자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기의 학설을 세워서 스스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독립자존을 하시면서 좋은 글, 좋은 논문으로 계속해서 만날 수 있기를 거듭 기원을 합니다. 오늘 원래 지도 교수님이 나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는 거가 또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박찬승 선생님이 지도 교수였던 박 교수님이 오늘 한양대학에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가 있으셔서 못 나오셨다고 해서 어쩌면 이 박 선생이 해주실 말을 제가 거듭 새치게 해가지고 같이 축사에 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기원은 어떤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해 나가시고 가정을 가진 다음에도 공부는 하셔야 되고 이러한 책임감을 오늘 이 연구지원금 수요를 통해서 본인은 더욱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따님을 두신 부모님들도 아마 앞으로 계속 지원을 또 해주셔야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격려를 하시고 박수를 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조광 교수님께서는 내를 연 역사재단 창립 때부터 오랜 기간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특별한 인연이 있으십니다. 교수님 축하와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인 14회 강만길 연구지원 수령자 양재 박사께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지혜입니다. 황세훈 이사장님 그리고 조광 선생님,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여러 심사위원 선생님들, 그리고 일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상을 받았다는 연락을 들은 이후에 딱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는데요. 어릴 때 개근상을 받았을 때는 되게 자랑스럽고 떳떳하다는 기분이 들어서 참 마음이 후련하고 좋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받을 만큼 여물지는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글을 구상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더 노력하고 싶은 점들에 대해서 몇 자 글을 적어서 여기 자료집에 포함을 해보았는데요. 말주변이 좀 없어서 자료집에 첨부된 소감문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쓰면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분들의 연구를 언급하거나 인용할 때인데요. 그럴 때면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저는 불안하거나 고독하고 좀 외로운 작업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네. 학위 논문을 쓴 지난 10년간 제가 가장 많이 기대했던 책 중에 하나가 강만길 선생님의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였습니다. 석사과정에서 선생님의 전작을 읽는 과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막막함이 들 때마다 이 책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화전민과 빈민, 말품팔이 일꾼들, 그리고 이름을 잃은 채 정처 없이 떠도는 이들 곁으로 먼저 어떤 거장이 다가섰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게 늘 이루 말할 수 없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데요. 이 지원금을 수상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이거 현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했었습니다. 연구실 한 귀퉁이에서 선생님 책을 탐독하고 또 몇 글자 활자를 입력하면서 선생님 연구랑 이어진 듯한 소심한 기쁨을 느껴왔던 저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주셨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그 길을 따라서 걷도록 체근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익산이라는 소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본받을 점이 많은 어른들과 그리고 총기 어린 친구들 곁에서 굉장히 다정한 유년을 보냈는데요. 경쟁보다는 우애 그리고 발전보다는 공존에 대해서 마음과 몸으로 학습한 시기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로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는 강의실보다는 거리에서 더 많은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은데요. 분단과 적대, 빈곤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제 동료들은 늘 선한 투지를 앞세웠었고 누구보다도 진지한 고민을 나눠주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오랫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부진하는 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우둔한 머리를 깨우치고 공부하는 습관을 익히는데 되게 좀 오랜 시간이 걸려온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도교수이신 박찬수 선생님께서는 학문의 무궁무진함을 늘 몸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늦은 밤까지 늘 선생님 연구실이 불이 켜져 있었는데요. 그 연구실을 바라보면서 제 나약한 발길을 돌려서 주저없이 책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비교역사문화연구소에서도 학문의 최전선에 선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뵐 행운도 있었습니다. 늘 진취적이셨던 임지연 선생님, 그리고 무한한 학문의 세계를 엿보게 해주신 고 알프리트케 선생님까지 여러 선생님 발치에서 화분이 가득한 시기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흥남과 일본 질소 비료라는 이 작은 소재에 마음을 기울이게 된 것은 2011년부터였습니다.
그해 3월 11일에 일본에서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비극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해일 안으로 한 마을이 통째로 휩쓸려 들어가는, 리하여 수십만 명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근대화 풍요, 개발과 발전이라는 가치를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남은 일제시기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산업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이 만든 도시이며 무사람들이 희구하는 공장의 도시이자 가지런히 닦인 길 양옆으로 붉은 벽돌의 사택들, 당시의 시대상과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정말 멋진 사택들이 늘어서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 도시를 세웠던 일본 질소 비료라고 하는 공장 역시도 도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압록강에 잘 아시는 수풍댐이라고 하는 대형댐을 세워서 자본과 과학의 위압감을 눈앞으로 보여준 기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이 기업이 해방 이후 일본에서 미나마타병이라는 공해병을 일으켜서 도산했다라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경제성장주의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성장과 진보의 표상으로 언급되어 왔던 이 도시와 기업을 새롭게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저 개인에게는 언제는 떠올릴 때마다 이런 행운의 순간을 가졌던 것에 감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부터 일본 미나마타와 한국 곳곳에서 흥남에 사셨던 여러 어른들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또 일본 도쿄에서는 일본 질소의 설립자인 노구치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작은 사료관이 있었습니다. 연간 몇 주씩 그 인근에 머물면서 일제시기 일본 질소에서 생산된 자료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선재원 선생님을 통해서 1980년대 안병직 선생님이 몇 년간 가진 고생 끝에 수집한 관련 자료를 전해받는 행운도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자료를 모으고 있기만 했던 그 시기에 쌍용차 평택공장에서는 고용을 둘러싸고 내전에 가까운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 인근이었던 군산에서는 제 또래 여성들이 반도체 공장에서 제가 가끔 제 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했어서 그런데요. 네. 이런 사건도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밀양에서는 청전탑을 둘러싼 갈등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한국 기업이 건설한 댐이 무너지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기업을 소재로 쓰지만 기업사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소재로 삼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라져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많은 좋은 논문들이 시계열에 따라서 아주 차분한 글을 쓰는 반면에 저는 사실 한 마을에 기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라지는 순간까지를 그 아주 짧은 시기를 다루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유력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빈민들을 쫓아내었던 공장 유치 운동, 그리고 댐 건설의 과정, 기업 도시의 건설, 공장 내부의 사회상을 순서대로 글로 엮어보았습니다. 학위 논문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제가 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좀 주저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자주 그늘진 곳으로 눈빛을 밝히라는, 그리고 이름 없는 자들의 역사를 찾아서 바지런히 발길을 옮기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싶습니다. 주절주절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제가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논문을 받으면서 한 명의 연구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귀인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셨던 지도교수 박찬수 선생님을 비롯해서 한양대학교 사학과 여러 교수님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은을 입었습니다. 또한 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 더 나은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던 정병욱 선생님, 그리고 박준영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든든하게 앞을 밝혀주신 한양대학교 선배들, 그리고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서로를 체근하고 용기를 주었던 동료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교 밖에서 만나 오랜 인연을 이어왔던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석사 과정부터 함께 공부해왔던 한국역사연구회의 여러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박사 과정 이후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역사문제연구소 식구들, 그리고 만인만색 일제시기 개발사 연구반까지 한결같이 정다운 학담을 나누어주는 오랜 벗들, 그늘진 곳에 눈을 더 밝힐 수 있도록 저에게 선한 의지를 늘 북돋워 주시는 여러 반의 선생님들, 그리고 한 명의 직업적 연구자가 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늘 조금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주시는 한국교원대, 한국근대교육사연구센터 여러 선생님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학계 밖에서 만난 여러 소중한 인연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늘 제 연구의 등대가 되어주시는 전 미나마타 일본질소공장 제1노동조합 조합장이신 오카모토 다치아키님, 그리고 2012년 여름 대책 없이 찾아갔던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미나마타의 호타루의 집 여러분들, 2013년부터 일제 말 함흥과 흥남 공장에서 보낸 유년을 늘 정답게 전해주시는 한만석 선생님까지 여러 귀중한 분들의 호의가 없었다면 이렇게 작은 글도 마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딸을 두어서 늘 마음고생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너무 추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저의 사오인 심근호님께도 사랑과 존경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 이 뜻깊은 지원금을 수상할 수 있게 해주신 내를 여는 역사재단과 여러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강만길 선생님이라는 거장의 그림자 속에서 부지런하게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소감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양재 박사가 앞으로 더욱 연구에 정진하여 학계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4회 강만길 연구지원금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